미드 챕터 리뷰입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한 걸요 정리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천천히 잘 풀어보자고요. 자, 1번 문제입니다. 도리는요 현재 10불을 가지고 있고 사과와 배를 살 거예요. 자, 사과는요 킬로그램당 2.84불이고요. 그 다음에 배는 킬로그램당 2.18불이래요. 자, 먼저 테이블로 이걸 나타내 볼 건데 저는 이제 사과를 다 샀을 때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사과를 다 사면 10불 나오겠죠? 자, 이때 사과의 양은요 3.52kg가 됩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제가 사과를 3kg, 2kg, 1kg, 0kg 샀을 때예요. 이걸 그냥 제가 써볼게요. 자, 이번엔 저희가 가진 돈이 10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사과를 사고 남은 돈을 먼저 여기 배 가격에다가 써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0이 되겠죠. 자, 이제 배 가격에 맞춰서 그 양을 써볼게요. 자, 이제 전체 가격이 어떻게 나오냐면 10불이고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테이블은 완성을 했고요. 자, 이제 그림을 그려볼게요. 제가 사과를 X라고 뒀는데요. 자, 3.52가 돼야 됩니다. 그럼 대충 뭐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배는요. 사과가 0일 때 배가 최고로 많은 건 4.58이에요. 요 정도 된다고 할까요? 자, 제가 이걸 선으로 연결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프까지 그렸고요. 이제 식을 써볼게요. 제가 사과를 X라고 놓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2.84X 플러스 2.18Y는 10불이다. 자, 이렇게 하면 될까요? 2번입니다. 자, 존이요. 뮤직 사이트에서 mp3 음악을 다운받아요. 자, A라고 하는 회사는요. 한 달에 12.95를 기본료로 내고요. 노래 한 곡당 0.45불을 냅니다. 자, 또 다른 회사에서는요. 한 달에 기본으로 8.99를 내고요. 노래 한 곡당 0.95를 냅니다. 자, 테이블과 그래프를 사용해서 두 사이트를 비교해 볼게요. 자, 먼저 테이블을 만들어 볼게요. 자, 노래를 0곡 받았을 때 5곡, 10곡, 15곡, 20곡입니다. 제가 여기다 표를 1이라고 썼는데 이게 1이 아니라 사실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입니다. 자, 여긴 제가 채워볼게요. 테이블로만 확인을 해도 한 달 기본료가 A사가 12.95 더 비쌌었는데요. 그런데 10곡이 되면은 오히려 B사가 지출은 큰 걸로 나타납니다. 자, 그래프를 그릴 건데요. 자, A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어떻게 되나요? 12.95가 기본이죠. 자, 그럼 요쯤 될 것 같아요. 자, 노래를 20곡 받았을 때 어떻게 나오나요? 21.95가 나오네요. 자, 요쯤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A사를 했어요. 자, 이제 B사로 갈게요. 처음에 8.99죠? 그리고 20곡을 했을 때 27.99니까 요 정도까지 갈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서 저희가 이거를 응용을 한다면 요 정도 왔을 때, 그러니까 어딘가요? 7곡, 8곡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A사가 더 싼 걸로 나오니까 노래를 7, 8곡 이상 받을 거면 A사, 그 전이면 B사를 선택하는 게 맞겠습니다. 3번입니다. 자, 그래프는요. 셀리가 옷가게에서 판매하는 매출에 따라서 본인의 그 수입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지금 X축이요. 판매하는 거고요. Y축이 벌어들이는 수입입니다. 자, A번에요. 좌표로 1500, 360의 의미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X축에서 1500의 의미는 자, 1500불을 팔았다는 얘기고요. Y축에서 360의 의미는 내가 그만큼 벌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B번 문제는요. 그래프에서 3200을 팔았다면 셀리는 얼마를 버냐고 물어봤어요. 자, 3200이면
제가 지금 오른쪽에 파란색 선으로 그어놨는데 한 425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425달러를 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10번은요. 셀리가 450불을 벌고 싶대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얼마를 팔아야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제가 이번에는 빨간색 선으로 그어봤는데 대충 뭐 한 3,600불, 3,700불, 3,700 적을게요. 한 3,700불 정도를 판매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D번입니다. 자, C의 답을 방정식으로 확인을 하라고 그랬어요. 자, 식을 써야 되는데 아까 그 그래프는 잘 안 보여서 제가 그래프를 다시 가져와 봤습니다. 자, 방정식을 써보겠습니다. y는 mx 플러스 c죠. 자, C값은 y절편인데, 자, 여기 얼마인가요? C는 300이라고 써 있어요. 자, M값 기울기는요, 변하는 X량분의 변하는 Y량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얘기는 여기에서 삼각형을 저희가 아주 잘 그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요, 여기 지금 요 찍어놓은 요 점 있죠? 요 점이 그래도 정수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선을 그어보면은요,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x가 얼만큼 변했나 볼까요? 3,800까지 갔네요. y는요 150이고요. 자, 그럼 여기에는 3,800을 적고 여기는 150을 적고요. 계산을 해보면 0.0394 뭐 이렇게 가요. 그래서 저는 이 9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줘서 0.04로 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은요. y는 0.04x 플러스 300입니다. 여기 위에 잘못 썼네요. 자, 10번 문제가 450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하니였잖아요. 자, 그럼 y 값에다가요. 450을 넣고요. 0.04x 플러스 300입니다. 자, 요거 2항에서 정리해주면 150은 0.04x고요. 자, 전체를 0.04로 나눠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x값은요. 3,750이 나옵니다. 저희 아까 했던 거하고 근접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자, 4번입니다. 랭스가 위스보다 8cm가 작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럼 저희 랭스하고 위스를 한번 알아보죠. 자, 여기 이렇게 사각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위스가 여기죠. 그리고 여기가 랭스입니다. 자, 문제에서는요, 랭스보다 위스가 8cm 작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저희는 랭스를 x로 놓을게요. 자, 그러면 위스는 랭스보다 8이 작다고 그랬으니까 x-8이라고 쓰면 되겠죠. 자, 이거 둘레 어떻게 구하나요? x가 2번 있고요. 그 다음에 x-8이 2번 있죠. 자, 조금 더 쓰면 2x 플러스 2에 x-8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A번이었고요. Y라고 써줘야 되겠네요. Y가 전체 둘레를 의미하죠. 자, B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위스가 72래요. 자, 여기가 72래요. 자, 그러면 랭스는 얼마냐? 자, 랭스는요. 위스에다가 8cm를 더해줘야지 랭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72였으니까 답은 80cm가 맞습니다. 자, 5번입니다. 자, 레는요. 저축한 돈을 투자해서 1년에 이자로 100불을 벌 계획이래요. 그는 돈의 일부를 1년에 4%를 주는 계좌에 저금할 거고요. 나머지는 1년짜리 GIC, 이거는요, 1년에 5%를 준대요. 자, 여기에 투자를 할 거라고 합니다. 자, GIC는요, 저이율 안전자산, 뭐 이렇게 돼서 정부에서 보증해 주는 거예요. 자, A번입니다. 렌의 상황에 대해서 방정식과 그래프를 그리라고 그랬어요. 자, 일단 은행에 넣는 거를 저희는 X라고 하고요. GIC 이쪽에 넣는 건 Y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4%고 여기는 5%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퍼센트니까 0.04가 되고 0.05가 되겠네요. 자, 식을 한번 써보면은요. 0.04x 플러스 0.05 y는 100불이 돼야 되겠죠. 자, 이거 그래프 그릴 건데요. 이번엔 지금까지 하고 좀 다른 방식으로 그려볼까 해요.
자, 저희가 100불을 만들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100불을 순수하게 은행에 저축을 해서 얻는다고 생각할게요. 다시 말하면 이쪽은 0이 나오고 이쪽이 100에 나오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00불에 나오려면 이쪽은 얼마를 넣어야 되겠냐? 100 나누기 0.04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게 2250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X값은요, 2250이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요, 저축은 하나도 안 하고요. GIC에만 투자를 할 거예요. 자, 이쪽이 100에 달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쪽은요, 100을 0.05로 나눠서 2000이 나오겠죠. 자, 요 점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 두 점을 연결을 하면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Y는 꼴로 늘 바꿨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 B번입니다. 자, 렌이요. GIC를 1500을 사면 계좌를 얼마나 예금을 해야 되는지 그래프를 구해달라고 그랬어요. 자, 1500이면 여기잖아요. 자, 여기까지 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예금은 밑으로 내려와서요. 자, 600은 조금 넘어가고 700은 조금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저희는 B번은 그래프로만 하는 거니까 대충 한 620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C번입니다. 계좌에 내가 2200을 저금을 했어요. 그럼 GIC에 대해서는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구하라고 그랬어요. 이번엔 그래프를 이용하라는 얘기가 없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식을 가지고 한번 풀어볼게요. 원래 식이 0.04x 플러스 0.05y가 100이었었죠? 자, 그런데 지금 x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2200이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가 88불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가 얼마가 나와야 되겠어요? 12불이 나와야 되겠죠? 자, 12를 구하려면 12 나누기 0.05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240불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번 맞췄습니다. 6번과 7번은 연립방정식 푸는 문제거든요. 자, A번부터 풀어볼게요. 자, Y는 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둘의 Y가 같으니까 이 경우에는 이렇게 풀어볼게요. X 플러스 4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다. 됐죠? 자, 정리합니다. 3X는 마이너스 3이고 X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자, X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 플러스 4에서 Y는 3이 나옵니다. 자, B번입니다. 자, Y가 4X-7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마이너스 3Y에 있는 이 Y가 4X-7이 된다는 얘기죠. 자, 전체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2X-12X 플러스 21은 6입니다. 자, 정리하면 6-21이니까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자, 양쪽을 마이너스 10으로 나눠주면 2분의 3이 나오네요. 자, 4x에서 요 x의 자리에 2분의 3을 넣을게요. 자, 요거 정리해주면 6 나오네요. 자, 6 빼기 7 해주니까 y는 마이너스 1입니다. 자, 10번 풀게요. 자, 이번엔 그냥 둘이 더해보려고요. 왜 더하냐면은 마이너스하고 플러스 y하고 둘이 더하면 여기가 0 처리가 나잖아요. 자, 3x, 2x 더하면 5x 나오고요. 3하고 2 더하면 5 나오니까 x는 1이 나오겠죠? 자, 여기다가 넣습니다. x가 1이면 3 빼기 y는 0이니까 y는 0이 나오겠네요. 자, D번입니다. 요번엔 좀 복잡해 보이네요. 자, 이번에는 밑에 있는 애를요, 제가 나누기 2를 해줄 거예요. 여러분 등식의 성질 아시죠? A는 B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똑같이 C를 더해줘도 아니면 똑같이 C를 빼줘도, 그러니까 같은 수를 더하거나 뺀다는 얘기예요. 역시 똑같은 수를 C를 곱해줘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C로 나눠줘도 이 등식은 A는 B라는 이 성질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눌 때 하나만 조심하면 돼요. 단 C는 0이 아니다. 0으로는 나눌 수 없다라는 전제 조건만 붙여주면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2x 플러스 4y는 4에서 양쪽을 똑같이 2로 나눠주는 건 이거하고 똑같아요. 양쪽의 식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자, 전체를 2로 나눕니다. 그럼 x 플러스 2y는 2가 되겠죠. 자, 이제 얘하고 한번 보세요. 중간에 있는 거는 보지 마세요. 마이너스 2y하고 플러스 2y 있으니까 둘이 더해주면 딱이죠. 0 처리되죠.
5x하고 x는 더하면 6x가 나오고요. 10과 2는 더하면 12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x는 2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넣어볼게요. x가 2예요. 근데 여기도 2니까 y는 얼마요? 0이 되겠죠. 7번 시작합니다. 자, y가 5x-8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다 갖다 넣어줄 거예요. 5x-8이요. 정리하면은요. 10x-25x 플러스 40은 7이다. 자, 여기 하면 마이너스 15x는 얘가 건너가면 마이너스 40이니까 마이너스 33이다. 자, 그럼 x는 15분의 33인데 3으로 약분되네요. 5분의 11입니다. 자, x가 5분의 11이면 여기다 갖다 넣어볼게요. 5 곱하기 5분의 11 해주면 5하고 5 약분돼서 11 나오네요. 그럼 11에서 8 빼면 y는 3이 나오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밑에 거에다가요. 전체에다 곱하기 2를 할 거예요. 왜 곱하기 2를 하냐면 여기가 y잖아요. 저희도 y꼴로 바꿔주려고요. 자, 그럼 2x-y는 8이다. 됐죠? 자, 위에하고 요거 가지고 할 겁니다. 둘이 뭐 할까요? 더합니다. 그럼 4x는 10 나오네요. 자, 그러면 x는 얼마예요? 4분의 10이니까 2분의 5가 되겠죠. 자, 그럼 y 값은요. x 여기다가 넣을게요. 여기다가 2분의 5 넣으면 곱하기 2에서 5 처리되죠? 그럼 5 플러스 y는 2라고 그랬으니까 y는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자, 제가요, 이번에는 y를 없앨 거예요. 그래서 위쪽에다 뭔가를 해줄 거예요. 뭐가 좋을까요? 자, 곱하기 1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2x-8y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제 이 둘을 더합니다. 마이너스 3x하고 2x를 더해주면 마이너스 x가 나오고요. 자, 여기 0 처리되고 마이너스 4 나오네요. 자, 그래서 x는 4가 됩니다. 자, 위에다 넣어볼까요? x가 4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4 마이너스 4y는 마이너스 1이죠. 자, 4가 건너가면 마이너스 4y는 마이너스 5고요. 양변을 마이너스 4로 나눠주면 y는 4분의 5가 되겠네요. 자, 요렇게입니다. 자, D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소수가 있어요. 소수가 있으면 뭐 곱하기 10이나 100을 넣어서 처리를 해주기도 하는데 그럼 너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복잡해질 것 같아서 자, 그냥 저는 이렇게 풀어보려고요. x는 마이너스 y 플러스 0.7이다. 됐죠? 자, 여기 x가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y 플러스 0.7이랍니다. 자, 앞에서부터 계산해주면요. 여기다 곱하기 5 하는 거죠? 마이너스 5y 플러스 3.5 마이너스 4y는 마이너스 1이네요. 자, 마이너스 9y는 마이너스 4.5고요. 고로 y는 양쪽을 9로 나누는 거죠? 9분의 4.5의 의미는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y가 2분의 1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식에다 갖다 넣어볼게요. x 플러스 y는 0.7인데 저희 y가 2분의 1이잖아요. 2분의 1이 소수로 가면 0.5인 거 아시죠? y가 0.5라고요. 자, 그럼 x는 얼마인가요? x는 0.2 또는요 5분의 1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학교 아트부서가 아트쇼를 개최하나 봐요. 그래서 티켓을 323장을 팔았고요. 자, 총 금액은 790불이 모였답니다. 학생은 1인당 2불이고요. 비학생은 1인당 3.50불이래요. 교장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도대체 몇 명이 아트쇼에 참가하니? 이렇게요. 자, A번 합니다. 2개의 식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자, 학생은 2불이었죠? 여기는요. 3.5였고요. 자, 저는 학생을 x로 놓을 거고요. 학생이 아닌 사람을 y로 놓을 거예요. 자, 티켓은 323장을 팔았고요. 돈은 790불이 모였어요. 자, 그럼 식을 만들면 먼저 티켓의 개수요. x 더하기 y는 323이다. 자, 두 번째는요. 2x 플러스 3.5y는 790이다. 자, 이렇게 식을 두 개를 만들고요. 자, B번 문제는 이걸 그래프로 풀어달라고 그랬어요. 자, 계산기를 사용할 거고요. 자, 일단 y는 꼴로 식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자, 처음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23으로 가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요. 3.5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790이죠.
자, 양쪽 3.5로 나누면 마이너스 3.5분의 2x 플러스 3.5분의 790이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기 풀면, 자, 먼저 메뉴에서 그래프로 가죠. 자, 처음에 식이 마이너스 x 플러스 323이잖아요. 자,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자, 이렇게 나왔죠. G솔브 가서 인터섹션이요. 얼마가 나오나요? x는 227이고요. y는 96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쓸까요? 227, 96이요. 자, 9번 문제는요. 이렇게 두 개의 식을 주고요. 조건이 뭐였냐면 m과 n은 뭐다? 인테저리다 라고 써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얘가 1, 2, 3, 4 보면 모두의 해를 가질 수 있니? 라고 물어봤는데 여러분 그래프를 그리면, 자, 그래프를 보세요. 자, 1, 2, 3, 4 뭐 여기 모두의 해를 갖는다는 말의 의미가 예를 들어서요. 이게 앞에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뒤의 식이라고요. 자, 이렇게 만나는 점이 여기저기에 갈 수 있니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 그거는 무조건 가능하죠. 숫자를 어떻게 맞춰 넣느냐의 문제인 거지 이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9번 같은 경우는 예스라고 해주시면 되고, 혹시 찾으라고 하면 열심히 찾으면 됩니다. 자, 9번은 그냥 이렇게 마칠게요. 자, 10번 문제입니다. 캐나다 문제 너무 싫어요, 이런 거요. 자, 5,12를 해로 갖는 연립방정식을 뭐 상황에 맞게 나타내어라 라는 얘긴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고요. 이거는 제가 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자, 미드 챕터 리뷰를 해봤는데요. 앞에서 다뤘던 것보다는 오히려 문제가 좀 쉬웠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자, 열심히 하면은 쉽습니다. 수학은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열심히 하면은 비교적 나오는 과목입니다. 특히나 캐나다에서는 더 그렇고요. 자, 다음 챕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